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3년 12월 27일 기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의 분배율과 수익률 지급 순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각 기초자산별 직전 1년 수익률 추이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종합순위를 매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러한 월배당 ETF를 동일 비중으로 몽땅 다 매수했었을 때, 분배율은 몇 %고, 수익률은 또 몇 %인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3년 12월 기준 신규 세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장돼서 현재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월배당 ETF의 종목 숫자는 무려 40개 종목이 되고요. 사실상 월배당 ETF만으로도 충분히 자산 배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종목 숫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상장된 3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는 분석하지는 않고요. 다음 달에 분석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37개 종목에 대한 월배당 ETF 분석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 언제 지급되냐면 1월 3일자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분배금이 지급되면 저처럼 장기간 운용을 해야 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재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우리가 월배당 ETF의 투자 계획을 세웠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월배당 ETF에 그렇더라도 투자한다면 각각의 유형의 특징들은 조금 알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매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ETF의 유형은 성장 중심과 그다음에 배당 성장 중심, 그리고 배당 중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경우는 자, 시장을 추종하는 ETF 상품인데 월배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분기 배당이 아닌 월 배당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중심의 월 배당 ETF의 경우는 상승할 때는 잘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잘 하락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배당률을 주지는 않습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 한 2에서 3% 정도의 배당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월배당 ETF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수익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기초자산이 만약에 S&P 500이다라고 한다면 S&P 500이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월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지급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또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의 수익률은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수익률과 그리고 우리가 매월 지급받는 이 배당금을 합산해서 연 배당금의 연 수익률을 또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성장 중심의 투자, 대표적으로 슈드가 있습니다. SCHD. 자, 슈드의 연 배당률은 한 3에서 한 4%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고요. 만약에 6%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슈드를 하나 일단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배당 중심의 형태의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3, 4%에 지급받는 배당금을 이렇게 성장 중심으로 재투자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6% 정도까지는 배당률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 중심의 경우는 성장 중심보다는 주가 수익은 다소 낮은 편이나 배당은 그렇더라도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배당 중심입니다. 자, 배당 중심의 대표적인 주자는 커버드콜. 자, 커버드콜의 경우는 일단 기초자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콜옵션 매도 포지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 만약에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익을 주지만 이 콜옵션 매도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 이익을 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었을 때는 주식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지만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상승률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이 하락했었을 때 콜옵션 매도에 따른 이익, 즉 프리미엄을 지급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성장률은 제한되어져 있고 배당은 확실히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장 중심보다는 주가 수익률은 상당 부분 낮은 편이지만 확실한 배당을 주는 이러한 형태이다라는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배당 성장의 그냥 슈드를 선택해서 장기간 운용하면서 이 3, 4% 정도 되는 연 배당률을 성장 중심으로 재투자를 할지 아니면 슈드로 재투자를 할지 이러한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슈드를 포함하고 성장 중심과 배당 중심까지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운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배당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 쓸 것은 배당은 맞출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배당 중심일수록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만 꼭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은퇴를 하기 이전과 이후에 월배당 ETF의 운용 전략은요. 사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적립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키운 덩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정적으로 인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더 이상의 적립이 없는 형태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배당 또는 배당 성장 중심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이제 인출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간 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입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예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채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금과 단기 채권들은 현재 금리 수준에 따라서는 예금은 약 한 4%대, 그다음에 단기 채권은 한 3.6%대 정도의 연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비중 가지고 각각의 월배당 ETF의 성장 또는 배당 성장 또는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중을 바꿔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각각의 배당 주는 이러한 월배당 ETF의 종목을 체인지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점들. 따라서 월배당 ETF에 투자함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게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비중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은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SPY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슈드는 그대로 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드콜이라고 하는 배당 많이 주는 QYLD, 얘는 나스닥백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월배당 ETF고요. 각각의 직전 5년 수익률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S&P 500은 88.32%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슈드는 한 20% 정도는 낮지만 그렇더라도 60% 정도. 근데 성장의 경우는 우리가 연 배당은 2에서 3% 정도. 2에서 3%, 슈드의 경우는 3에서 4%. 커버드콜의 경우는 배당으로 따지면 월 1%, 연 10% 이상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커버드콜의 경우는 5년간 운용했었을 때 마이너스 19.20%로 우상향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하향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배당률을 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목표 배당률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성장 중심과 배당 성장 중심 그리고 커버드콜을 적절히 혼합했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배당률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배당 커버드콜 기능이 추가되어져 있는 ETF의 경우는 배당은 확실히 많이 줍니다만 인출하기 이전에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할 때는 사실상 비중을 많이 포함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궁금해서 직전 1년 수익률 차트도 한번 분석했더니 이때는 순위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 1위는 당연히 S&P 500이 23.96%가 상승을 했고요. 자, 2위는 바로 이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QILD, 이 종목이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주가가 상승했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렁이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투자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슈드가 조금 미미한 형태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사실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차트들도 한 번쯤은 쭉 그려보게 되면 장기간 어떠한 추이를 가지고 가격에 변동이 생겼는지 여부들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12월 기준 분배율 탑 5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당연히 커버드 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스닥의 커버드 콜의 경우는 분배율이 1.01%,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12%의 분배율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꽤 괜찮은 투자 수단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아서 12월달 수익률은 좋지 않아서 종합순위는 28위를 차지하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는 3.64%가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환율은 0.15%가 올랐고요. S&P 500의 경우는 4.98, 나스닥의 경우는 5.72가 올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타이건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의 경우는 수익률이 0.52이기 때문에 배당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나스닥에 투자했으면 5.7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좀 차이점들이 좀 있으니까요. 참고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위를 차지한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일단은 미국 배당은 슈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슈드와 그 다음에 커버드 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커버드 콜 종목이 혼합되어져 있고요. 7%는 분배율 7%를 목표로 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커버드 콜의 비중은 약 한 40%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당을 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4.31%.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 슈드의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여기 슈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상품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종합순위는 15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3위의 경우는 금융채 액티브의 경우는 이제 금융 채권 관련된 회사채, 그리고 액티브가 붙어 있는 것은 기초자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12월 달에 특히나 배당을 많이 줬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12월 달에 특히 배당을 많이 줬다. 그래서 0.79% 줬고요. 그다음에 4위, 5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분배율을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커버드 콜의 경우는 국내 시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보다는 이렇게 지렁이 장세가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만 좀 잘 찾아보게 되면요, 어느 시점에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것들도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매 타이밍은 한 번쯤은 2024년도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 기준에 있어서는 리츠가 강세였습니다. 무려 11.16%, 11.14%의 수익률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리츠의 경우는 분배율도 적당 수준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종합순위 1위, 2위 모두 리츠 종목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츠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 시장에 투자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채권, 여기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30년짜리. 자, 그래서 얘도 수익률이 8.6% 많이 올랐고요. 이러한 기대감에 더불어 리츠 종목들도 상당 부분 수익률이 좋았다. 그리고 분배율도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리츠와 그 다음에 국채, 그리고 슈드가 꽤 괜찮은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위를 보시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슈드입니다. 그래서 7.09% 혼자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분배율도 적지 않게 좋기 때문에 자 4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종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로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수익률이 7.0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좋은 수익과 그다음에 종합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12월 기준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한 종합순위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아이들이 종합순위도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리츠가 일단 포진되어져 있고 국채도 포함되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모두 다 슈드입니다. SC, HD. 항상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특히나 앞부분에 슈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순위의 1위는 리츠, 2위 리츠, 3위는 미국채입니다. 4위는 슈드. 그래서 항상 분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 순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자산군들을 적절히 믹스하게 되면 중간 이상 정도의 분배율과 수익률 그리고 종합순위 정도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해서 이렇게 장기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포트폴리오들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지에 대한 계획들 꼭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 월배당 ETF의 신규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아마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그래서 구성 종목들을 봤더니 금융 지주로 대부분 일단 구성이 되어져 있겠고요. 아마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연 한 6% 정도까지의 배당 수익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적으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분배율 1을 보시게 되면 타임 포트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 아이도 대체적으로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인 우리나라 주식에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번 달에는 운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우리 200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면서 월배당을 주는 상품인데요. 수익률이 4.99이니까 운용은 잘 못했지만 어쨌든 분배율은 확실히 주는 형태의 상품이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타임 포트폴리오는 보수가 제일 비쌉니다. 보수가 1%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다른 대체제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일단은 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년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들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4.86%에서 21.60%, 직전 1년입니다. 27일 기준으로 직전 1년의 수익률 범위이기 때문에 연초에 매수해서 현재까지 잘 버텼다. 그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14%에서 21%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분배금이 붙는 겁니다. 만약에 타임 포트폴리오가 6%를 줬다라고 한다면 21.6% 플러스 6%의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27.6%의 수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율도 중요하고 이러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수익률도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배당을 차등을 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기초자산들에 대한 분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 있는 운용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커버드콜 전략 중에 이제 미국 시장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배 미국 배당 7%, 3%. 그 다음에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요. 자, 위에 있는 아이는 나스닥 100 지수의 커버드콜이 혼합된 거고, 아래에 있는 아이는 S&P 500과 그 다음에 커버드콜 기능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이라고 하는 건 슈드. 자, 슈드 플러스 요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혼합돼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S&P 500에 커버드콜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분배율은 상당 부분 다 높습니다. 최소 6% 이상, 한 8% 이상 정도의 연간 배당 수익을
노려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이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도 일단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 10위를 차지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커버드콜의 경우는 우리가 사서 모아가는 시점에는 사실상 많은 비중을 편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이렇게 배당을 주는지 여부들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일부 자산만 편입해서 운용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출하는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히 인출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커버드콜의 비중을 높이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진 건 마이너스 8.12, 그 다음에 적게 떨어진 것은 마이너스 0.05%이기 때문에 자, 다른 자산들은 이렇게 우상향했지만 커버드콜의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커버드콜입니다. 현재 이렇게 세 종목이 있었는데 신규로 한 종목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는 국내 커버드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드콜의 경우는 등가격, 그 다음에 외가격 옵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 신규로 상장된 아이는요 타이거 200 커버드콜 5% OTM과 동일한 형태로 운용되는 그러한 상품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가격의 경우는 이제 현재 주가와 행사 가격이 일치하는 형태, 그래서 주가가 횡보일 때 유리한 전략, 외가격의 경우는 행사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완만히 상승할 때 대체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잡고 커버드콜에 대한 부분들 다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커버드콜도 상당 부분 배당은 많이 주고 있다. 다만 이제 등가격과 외가격을 한번 비교해 봤었을 경우에는 등가격의 경우는 분배율이 상당히 좋지만 외가격의 경우는 분배율보다는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 상승했는데 12월 달에 이러한 커버드콜, 등가격 옵션이 적용된 커버드콜의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미미하게 적용되지만 이러한 외가격 옵션이 포함되어져 있는 커버드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익률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는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년 추이를 보더라도 자, 미국과 달리 우리는 6% 정도까지 이 커버드콜의 기능이 포함되어져 있는 수익률 추이를 볼 수 있겠고요. 자, 낮은 종목은 마이너스 3.42%. 그래서 성장하더라도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제한적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점은 배당은 확실히 주고 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입니다. 자, 미국 채권도 한 번쯤은 자,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산군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이힐드, 그 다음에 국채, 그리고 회사채가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기초자산의 월배당 ETF와 채권에 대한 월배당 ETF는 반드시 한 미국 채권에 대한 부분들 혼합해서 구성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의 경우는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어차피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생각하셔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액티브의 경우는 그냥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회사채와 그 다음에 국채로 이렇게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충분히 운용을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분배율 수준으로 보시게 되면 최소 3% 이상의 분배율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경우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부터는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국채의 경우는 2개월간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벌써 10%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국채 기준금리가 현재 5%를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가격은 위로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분배율 수준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채권을 편입하는 것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이 아이쉐어즈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아이쉐어즈와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국채를 약간씩 혼합한 형태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1년 수익률 추이를 쭉 보시게 되면 아마 상장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는 마이너스 0.05%에서 많게는 18.77%, 이 아이는 장기 채권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얘가 아마 국채 30년 만기 채권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채권의 한 해도 상당 부분 괜찮은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국내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국채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국채는 없고요. 자, KB스타 금융채 액티브의 경우는 금융회사 채권입니다. 회사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달에 분배금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수익률이 꽤 좋은 편이고요. 자, 다른 만기 매칭 채권, 그 다음에 중기 우량 회사채, 이 아이들도 12월 기준으로 분배율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썩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분배율은 확실히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가격 변동에 대한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창출할 목적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위험자산과 그 다음에 채권, 이 각각의 이 상반관계가, 이 상관지수가 낮은 이러한 종목들로 혼합했었을 경우에는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채권이 편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전 1년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0.86%에서 4.27%로 한 중간 정도, 중간 이하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슈드입니다. 자, 슈드의 경우는 이렇게 환 해지와 환 노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번 달에는 아무튼 수익률이 꽤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약 한 7%대 정도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상당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배율 수준의 경우는 이제 1년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월배당 ETF의 종합 수익들을 한번 쭉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슈드는 한 4%대까지는 분배율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연 3에서 4,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형태였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슈드만 한 종목 가지고 모두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역시나 몰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슈드만 꾸준히 사모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구성해서 운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썩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서 한번 훅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환 해지 상품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아닌 이 세 가지 그림이 세 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환 해지 상품입니다. 환 노출 상품, 환 해지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 노출을 선택할지 환 해지를 선택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같은 비중으로 두 종목을 혼합해서 운용하면 한 중간 정도의 이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성장 중심의 미국 주식입니다. 일단 체크해 볼 것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기초자산. 요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데 매월 분배금을 주는 형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관심 가져볼 게 이제 배당킹, 그 다음에 캐시카우, 그 다음에 요 배당기조, 요 아이들은 살짝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고민 중인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배당을 우리가 지급을 받잖아요. 그죠? 매월 지급받는 배당을 성장 중심으로 재투자를 할지, 아니면 고스란히 슈드, SCHD, 슈드에 재투자를 할지, 자, 이런 방안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받는 분배금을 성장 중심으로 재투자했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와 슈드에 다시 재투자했었을 때 발생되는 이익의 기대치를
한 번쯤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분석해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성장 주식의 경우는 그냥 기초자산이 미국 주식인데 분기 배당을 했던 아이들이 그냥 매월 배당을 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좋았습니다. S&P 500 4.98, 나스닥이 5.72%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환해지냐 환노출이냐 사실상 비교할 만한 그런 12월 달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경우는 1년 전에 투자해서 현재까지 잘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적게는 1.66%, 많게는 24.97%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12월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 배분형 이제 월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과 모든 자산들이 다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은 그 신흥국가, 선진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국채와 회사채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인컴의 경우는 이제 커버드 콜과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미국 채권들이 종합적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 비중이 약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분배율은 상당 부분 많이 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모든 자산군이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이 혼합형이기 때문에 이 상쇄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100%면 쭉 날아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이 안에는 채권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고 커버드콜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장 중심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다. 다만 배당은 확실히 많이 주는 형태의 상품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자, 이런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러한 아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배율도 약간 미미하지만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얘는 분배율은 확실히 주고 수익률은 약간의 중간 정도를 띄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년 추이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1.31%에서 3.66%로 아마도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얘는 7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7월 기준부터 현재까지의 약 한 5개월 정도의 수익률 추이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산 배분형의 경우는 귀찮아서 자산 배분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자산 배분형으로 넣으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자산 배분형 월배당 ETF에 혼합해서 운용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부는 주식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일부는 채권, 일부는 커버드콜, 그죠? 일부는 리츠 다 혼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식, 채권, 커버드콜, 리츠 이렇게 해서 다 혼합해서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자산 배분형 ETF에 운용하는 것들은 살짝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리츠의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리.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일본 리츠의 경우는 분배율은 상당히 좋았는데 유일하게 12월 달에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아마도 환율의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이상하게 또 꼴찌를 차지했어요. 다른 자산들은 다 플러스인데. 자, 그리고 미국 리츠의 경우는 수익률이 꽤 좋았다. 미국 리츠는 수익률이 꽤 좋았다. 우리나라 리츠는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율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높은 편입니다. 못해도 최소 4% 이상은 연간 분배율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금리 인상기에 리츠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다시 올라가져 있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츠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굳이 편입하지 마시고 편입을 하시더라도 5% 정도? 혹은 조금 많으면 한 10% 정도까지 그 이상은 대체적으로 대체 투자 자산의 투자 비중으로는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게는 5, 많게는 10% 정도의 자산만 편입해서 운용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이번 달에 이렇게 11%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죠? 그리고 배당도 꽤 많이 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가격은 항상 변동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영원한 1등은 없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수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23에서 6.70%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쭉 한번 보면 월배당 ETF의 리치에는 크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따라서 14번째 각 자산군별 수익률 추이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국내 주식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미국 채권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통적인 자산군이죠. 주식과 채권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쭉 보시게 되면 미미합니다. 한국채권 매력 없었고, 자산배분형 매력 없었고, 커버드콜 매력 없고, 자, 슈드도 되게 낮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커버드콜 그냥 저냥, 자, 리츠도 그냥 저냥. 따라서 전통적인 자산군인 주식과 채권이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얘네들은 뭐 보통 2에서 3%의 연간 분배율 플러스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나머지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혹은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월배당 ETF 상품을 쭉 한번 1년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했었을 때 2023년도에 나의 현재 포트폴리오 수익을 쭉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기록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분석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 변동 추이들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재밌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자산군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비중, 몇 %를 투자할 것인지. 자, 그리고 기초자산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초자산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는 성장과 커버드콜. 미국은 성장 배당, 커버드콜. 성장 배당은 슈드입니다. 자, 국내 채권은 국채, 회사채, 만기 매칭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만기까지 버티면 확정된 수익을 주는 형태고요. 자, 미국 채권의 경우는 커버드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커버드콜을 빼고 온 것 같아요. 자,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미국 국채의 커버드콜 전략이 포함되어져 있는 신규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산 배분형도 있고요. 리츠의 경우는 국내, 그 다음에 미국 리츠, 일본 리츠까지 해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종목의 비중, 그리고 실행해서 매수를 통해서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과 가격 변동에 따른 추이들을 충분히 한번 분석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TF 모든 종목 매수했었을 때, 자, 12월 달 기준으로 월 수익률은 3.78%였고요. 분배율은 4.0%, 합계 4.18% 정도 발생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발생되는 이러한 이익들은요, 사실상 뭘 해야 될까요? 매도라는 행위를 했었을 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그냥 리밸런싱 한다. 그래서 월배당 ETF 투자에 반드시 혼합되어져야 될 내용들은 리밸런싱이다라는 점들 꼭 숙지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매도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요, 그냥 표면상에 보이는 숫자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배당은 재투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이익 나면 팔아서 떨어진 종목들 매수하는 이러한 자산 배분의 형태를 충분히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 꼭 숙지하시고 리밸런싱 꼭 진행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2023년도 기준으로 자, 전체 종합 수익률에 대한 월배당 ETF 분석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